자, 주차 3일차의 폭발. 그러니까 주차된 지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차가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화재로 커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전기차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기차 괜찮은 건가? 약간의 공포. 그래서 전기차 포비아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주에 벌어졌죠.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전기차, 사흘 전에 세워둔 전기차인데요. 지난달 29일 오후에 일반 구역에 그냥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는 차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충전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주차돼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6시 조금 넘은 시간, 그리고 주차된 지 한 59시간 만에 불꽃을 튀면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차로 다 옮겨 붙어서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전소된 차량이 70대가 넘었다고 그러죠, 지금요. 그리고 그을린 차량은 또 역시 70대. 그럼 140대 이상의 차량이 피해를 본 겁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원주 한라대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최영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최 교수님, 우선 충전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냥 주차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흘 정도 지나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사실 조사가 정확히 끝나봐야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까지 추정하기에는 예. 이제 객관적인 지금까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배터리의 결함에 의한 자연 발화가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의한 자연. 근데 저렇게 주차된 차가 갑자기, 근데 지하니까 무슨 직사광선을 받거나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배터리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예. 기본적으로 오래 사용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생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그 덴드라이트라고요.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 이 원자가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막에 걸려서 예. 금속성처럼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은 그 분리막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예. 합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아까 가능성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 배터리를 오래 사용했던 거거나 아주 오래 썼던 네. 거나 아니면 배터리 자체가 하자가 있거나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사용. 네. 그러니까 운행을 과도하게 오래 하던가. 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되어 신차고 있었잖아요. 주차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경우는 아니고 배터리에 뭔가의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더라도 예. 차 쪽에 있는 시스템들은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추정인데 이제 6시 15분 오전이면은 예. 대부분의 전기차 차주들은 예. 차에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를 예. 자동으로 세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저 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자동으로 뭔가 작동되는 에어컨 등등 작동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라는 거네요. 그게 이제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배터리에 의한 자연 발화 상태가 예. 가장 의심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하게 화재가 일어났던 전기차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자료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전기차 화재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죠. 불량 배터리에 의한 이제 사고 때문에 국내 예. 제조사 및 해외 제조사까지 전량 리콜을 한 사례가 있고요. 예. 이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충전기가 꽂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전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화재 발생한 거는 충전이 끝나고 대부분 5시간에서 한 8시간 사이에 발생한 그런 화재가 더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례와 조금은 다릅니다만 충전이 끝나고 오랫동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연 발화된 화재의 사례들은 이제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원인으로 밝혀진 건 전부 배터리의 결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정황을 보면은 일단 배터리 상황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설명이셨는데 그리고요 오늘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그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뭐 기관들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들여다본 건데 그런데 합동 감식을 하던 중 위험성을 감지해서 감식이 중단됐다 그래요 오늘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아마 합동 감식을 현장에서 했을 거고요. 현장에서 감식을 하던 중에 배터리를 탈거할 수 없는 상황.
즉 화재가 진압이 됐지만 배터리엔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오. 또 화재 현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터리를 탈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차를 옮겨서 안전한 장소에서 좀 더 안전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마 감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식이 중단됐다라는 거는 그 현장에서 뭔가 배터리를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화재나 이런 걸 걱정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화재는 차량에 대한 감식보다는 예. 차량의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뭔가 예기치 못했던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감식하는 게 아마 오늘 이제 했던 내용이고 예. 차를 현장에서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아마 추후 더 정밀한 이제 분해 감식을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요. 그 옆에 많은 차량들이 같이 주차돼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야외 주차장에서 어떤 전기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불꽃이 쳤어요. 그리고 인근 주차장으로도 퍼질 거 아닙니까?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지하면은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소방 시설들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사 내용으로 확인된 것들을 예. 보면은 이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재 내용이 소방 쪽으로부터 확인된 사항들이 있고요. 또 유사 사례들 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다수의 이제 전기차 예. 화재 사건이 지하에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 이제 화재가 더 번지지 않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의심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네,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폭발 외에 다른 화재가 확산될 요인들의 원인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고 거의 뭐 재난급 지금 사태로 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 걱정 이런 걸 좀 봤으니까요. 전기차 주차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래요. 전기차 차주 A씨는 아니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다. 이제는 죄인이 된 기분이다. 전기차 보는 게 무슨 죄냐. 뭐 일부 건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지하로 못 들어옵니다.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최영석 교수님,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거부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내지는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하고요. 예. 오늘 기사난 내용 보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을 이제 금지시켰다는 기사 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제 이슈를 만든 건 LG 엔솔의 배터리였거든요. 예전 사건들의 경우를 비교하자면 그래서 이건 뭐 누구라서 봐줄 수 있고 아니고의 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지 하나 걱정인 부분은 이제 이게 전기차가 뭐 환경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외에 예. 대부분의 지금 수입차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도 초기에 나왔던 전기차 정도 해당되는 20kW치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걸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기를 먼저 쓰지만 그게 떨어지면 이제 엔진이 가동하는 그 차를 말씀하시는 네, 그 차도 거죠? 충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도 똑같은 용량은 작습니다만 마찬가지의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전기차만 금지시켜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럼 PHEV나 하이브리드, 그다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동식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장치는 워낙 많거든요. 예. 킥보드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이거 확인할 거냐 예.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 이제 엉뚱한 갈등 요인처럼 또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번에 화재를 일으킨 이 차량이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다 좀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약간 거부감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네, 뭐 이 역시 그냥 단순히 중국 제품이 나쁘다라는 감정적인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지금까지의 리콜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좀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번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벤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제 리콜 통지문까지 지금 나와 있고 리콜 통지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뭐 특정 상황에서 과전압
관련돼서 내부 저항이 뭐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해서 리콜까지 받으라고 진행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고요. 또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산 전기 버스들 같은 경우에도 예. 단순 수입해서 판매만 하고 유지보수 관리라든지 AS에 관련된 문제들이 품질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를 이제 좀 더 안전에 대한 거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그리고 뭐 화재 관련해서 언급되는 게 충전 방식이죠. 급속 충전 방식과 완속 충전 방식. 그건 뭐 말 그대로 이제 빠르게 그리고 약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충전 방식인데 이게 화재 사고 위험에서 약간 차이점을 보인다고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숫자로 증명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힘들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을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밥을 빨리 먹는 것과 천천히 먹는 게 어떤 게 건강에 좋을까? 아, 그리고 충전을 100%, 즉 밥을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먹는 거와 적당히 먹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급속 충전은 100% 충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급속으로도 그거 100%는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충전은 뭐 전부 100% 하는 것보다 한 90% 정도로 하는 게 좋고 예. 가능하면은 급속보다는 완속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훨씬 더 확률상 안전하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배터리는 이제 화학적으로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에너지 이동에 있어서 모든 게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예. 가능하면은 완충은 100% 완충보다는 한 90% 정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거든요. 전기차를 운행하신 분도 그렇지만 또 주변에서 그 아까 보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곳도 있다는데 뭐 주변들이 불안하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 상태에서 이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뭔가 것 왜냐하면은 같다. 전기차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의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점유율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고 또 굳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야 되고요.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들 내지는 정부기관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지하 주차장에서 완속으로 충전했을 때 100%까지 충전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충전기를 보급하는 보조금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 또한 충전할 때 차량의 배터리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서 안전하게 가는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게 예. 현재 국내는 자동차 관련된 인증이 자가 인증입니다. 내가 만든 거 내가 인증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형태고요. 그 제조사들이 자가 네, 인증을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이거의 취지는 예. 차를 만든 제조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지고 향후 리콜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을 과연 이제 계속 자가 인증으로 놔두는 게 맞느냐? 예. 차라리 전기차 내지는 보조금을 주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인증 제도로 좀 전환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리콜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도 예. 심지어 이제 예전 같은 게 배터리를 전체 교체해주겠다는 리콜이 나왔는데 운전자들이 빨리 교체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로 팔 때 새 배터리가 있으면 훨씬 더 차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물론 극히 일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교체를 하겠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에 대해서 특히 배터리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리콜이 나왔을 때 소비자를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도 지금은 이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방 시설에 대한 정상 작동입니다.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소방 시설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지금 있는 설비부터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제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꼭 돼야 될 것, 이거부터 좀 챙겨보자는 말씀. 오늘 뭐 그 말씀 좀 핵심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차량 화재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다가 같이 전소된 차량이 한 70여 대, 그리고 그을린 차량이 70여 대. 이 차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각 차들이 죄송합니다.
보험할 때 자차를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차가 불탔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차로 내 보험사에다가 배상을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조금 내고 자차로 배상받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 차는 한 대지만 보험사가 예컨대 뭐 한 50대씩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한 2천만 원씩 줬다. 그래도 수십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구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건데 어디에다가 구상을 할 거냐. 예컨대 이제 제조회사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럼 제조사에다 구상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예. 차주가 무슨 뭐 개조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차주한테도 구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차주야 개인일 테니까 예.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크게 손상을 입었잖아요. 지금 지하 주차장 보면 뭐 천장이 거의 다 높고 막 드러나고 그랬어요. 다 타서. 그렇죠. 예. 뭐 배관 같은 거 고치는데도 예.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들도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파트 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피해 입은 주민들이 예. 그 집단 소송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제조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법적 쟁점으로 아주 독특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정영석 교수님, 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는 보통 이런 보상이나 이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조사가 어떻게 좀 나서서 뭘 했습니까? 아니면 그 운전자가 뭐 알아서 한 겁니까?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건의 원인에 따라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데요. 예. 제조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배상을 해준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케이스처럼 다수의 차들이 이제 확대가 됐고 워낙 많은 차들이 피해를 네,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중간에 이제 막 앞에 말씀드렸던 스프링쿨러라든지 소방 장비의 작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걸 모두 다 누구 한쪽에서 다 책임지는 게 합리적인지는 예. 조금 이제 고민이 되고 아마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거의 재난급으로 이게 커졌잖아요. 피해가요. 이런 가운데 지금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엄청난 불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독가스, 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피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뭐 정전 단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천의 아파트 장기, 이 화재잖아요. 이게 전기차 화재. 단전 단수 중이 불편한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이 휴가 중이라서 집 번호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본인 집에서 와서 묵으라. 와서 좀 몸을 편히 좀 쉴 수 있게 해줬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차량을 빌려줬는데 빌려주면서 소형차라서 또 미안하다고 또 저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저렇게 착하신 분들이 또 있었다 그러고요. 다음도 하나 보겠습니다. 화재 아파트 입주민이 이렇게 뭐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새벽에 이게 일찍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니까 이게 대피시켜야 되는데 뭐 소방관 두 분이 대피하라는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바로 있죠. 쇠지렛대. 이거는 거를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바로 치니까 아무래도 문이 좀 찌그러진 게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 이렇게 열심히 뛰셨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정욱진 변호사. 네네. 또 이런데 또 손길을 내미시는 분들이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집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차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집하고 차를 빌려주는 거는요. 웬만해서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따뜻한 온정이 이제 베풀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집 현관에 무슨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누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 흠집이 나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국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게 발화된 시각이요. 6시 15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고 예. 만약에 저게 뭐 한창 뭐 9시, 10시 이런 때였으면 그러면 사람이 진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당시에 노력을 했던 그런 측면이 저는 흔적으로 남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났지만 천만 또 다행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또 뒤에서 있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가 일찍 끝나서 오늘 귀국한 선수단도 있어요. 그 귀국하는 모습 영상으로 좀 담았습니다. 보시죠.
시합 때 마무리를 잘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이제 메이저 대회, 아시안 게임, 올림픽까지 더 좋은 성적 날 수 있게.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고 제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승 나가서 시합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쁜 메달도 하고 정말 지금 행복해서 자, 오늘 귀국한 선수들이 이제 펜싱 대표팀, 유도 대표팀 선수들이 귀국했는데, 여기 특히 펜싱 대표팀이요. 종주국이라고는 그렇죠. 프랑스에서 남녀 단체전이 다 이겼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펜싱이 이렇게 강국이 됐는지 예. 종주국을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됐는데 결국 과거에 비하면 특이 종목 이런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예. 본인들이 좋아하는 MZ세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미로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선수가 된다든지 예. 또 거기서 또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우리 MZ세대들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 예. 그리고 또 펜싱을 포함해서 총, 칼, 활 예. 이렇게 전투와 관련된 DNA가 확인됐다는 해서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 어찌 됐든 목표를 2배 이상 초과하고 훌륭한 어떤 성적으로 이제 귀국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남은 또 금메달까지 포함해서 예. 소위 옛날처럼 배고프고 힘들 때 눈물로 막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요즘 같으면 우리 국민들도요 웃으면서 예. 또 즐기면서 예. 낭만을 찾는 그런 올림픽으로 마지막 좀 잘 정리해서 귀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총, 칼, 활 하는데 총에서는요,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국가대표 되고 금메달 따고요. 그리고 친구 따라갔다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능 있는 것 같아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은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죠. 5개. 다 가져왔습니다. 금메달.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